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중단원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5문제 시작할게요. 1번은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 그래프랑 그리고 직선, 여기선 특별히 x축이죠. 요 두 녀석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라 라고 하신다면은 판별식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별식 써가지고 그냥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요렇게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크게 나오죠. 1이니까 0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 쓰시면 되는데 요거 x 앞에가 6이니까 그냥 4분의 d를 쓰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절반의 제곱을 하시면은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ac 하시면은 얘는 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형태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순서상 뭔가 이건 이제 안 만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얘도 2차 방정식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 좀 헷갈리시면은 그냥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 양수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2니까 요거 4분의 d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d는 이제 마이너스 2 절반에 제곱하시면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ac 그대로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니까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위치관계가 변하는지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2번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주어진 직선이 이제 아까는 y는 0이라는 x축이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일반적인 이런 직선으로 우리가 위치관계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근데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한쪽에 써주시고요. 오른쪽에는 직선의 방정식 y는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적당히 이항해가지고 우리한테 친숙한 요런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변이 0이 되게 한쪽으로 몰아줍시다. 자, 그럼 이제 아까랑 다를 게 없죠. 똑같이 이제 판별식 쓰시면 되고요. 4분의 d 해주시면은 1 그리고 더하기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실 때 그냥 여기서만 끝내셔도 되는데요. 그냥 추가적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답을 낼 땐 여기서 끝나죠. 하지만 그럼 내가 이 2차 함수랑 직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2차 함수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저거 최고차의 개수가 이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직선도 그려보는 거죠. 그럼 직선은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 노란색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 직선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맘만 먹는다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저 교점의 좌표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저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있죠?
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을 거예요. 그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요 x좌표, 이 두 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다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2차식 왼쪽에 써주시고,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거 오른쪽에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연립시켰을 때 우리가 요거 오른쪽 우변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줄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거 딱 봐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럼 판별식 안 써도 그냥 이거 중근 갖는다. 그러니까 직선과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판별식 한번 써주도록 하죠. 그럼 4분의 d는요 4 마이너스 4에서 0이 나오죠. 따라서 이제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2차 함수 그리시면은 요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1차 함수 지금 직선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0보다 작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제 요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그랬을 때 여기 접하죠.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도 그냥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2차 방정식 있죠. 요거 여기서 x값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으로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중근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찾은 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y값은 어떻게 찾냐? y좌표는 직선에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2차 함수에다가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저 빨간색 점은 1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편한 데 대입하시면 되고, 어디든 대입하면은 y값은 1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그냥 뭐 판별식 써서 위치 관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는 너무 쉽죠. 네. 그러면은 3번. 이제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있네요. 이 두 개도 연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우리 뭐 x제곱 앞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있는 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시작을 할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은 요렇게 변형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판별식 쓰시면 되는데, 절반에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ac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나지 않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먼저 요 2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이제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질 거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음수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인데 안 만나려면은 이 2차 함수 그래프 위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연장을 해도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당연히 교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요 2차 방정식에서도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허근만 두 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 이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가도록 할게요.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실수 A값의 범위를 정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시면 돼요. 그럼 일단 두 개를 연립을 해봅시다. 그럼 이차함수식 왼쪽에 써주시고요. 직선 여기 x 플러스 a라고 오른쪽에 써주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이 우변이 0인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판별식 써주시면 되고요. 판별식은 이제 x 앞에 마이너스 4죠. 그거 절반에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2배의 1 마이너스 a 하면은 됩니다. 그럼 일단 요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a 더하기 2가 나오고 만나지 않아야 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판별식 0보다 작다 하시면은 어떤 결과를 얻는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a 값의 범위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찾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주시면 됩니다. 미지수가 들어갔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4번 보시면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딱히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x 모든 실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죠. 그쵸? 근데 요거 꼭지점도 찾아주셔야 돼요.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3 써주시면은 위에 아래 식이 같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x제곱 더하기 2x에 1이 더 필요해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하면 완전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없던 1을 더했기 때문에 1을 다시 빼서 이제 위아래 식이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제곱으로 바꿔주시면요.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마이너스 1은요. 앞에 있는 2랑 곱해져서 괄호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이랑 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죠. 그쵸?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은 언제 최대가 되겠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게 돼요. 언제?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x가 모든 실수 범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 하나만 존재를 하고요.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무조건 꼭지점에서 나오게 돼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6 절반에 제곱하시면 9죠. 그거를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없던 9를 더했으니까 다시 빼주시면은 위아래 식이 같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빼먹지 말아야 할 거 여기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까지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9는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곱해져서 괄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2랑 더해지면서 플러스 11이 돼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3,11인 그래프가 될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3,11이 되겠죠. 그래서 저 괄호 있죠? 제곱으로 묶어놓은 저 괄호 안에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x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고
그걸 대입했을 때 이제 요 부분이 통째로 0이 되죠. 남는 거는 y가 11이라는 값만 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꼭지점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래프 그렸을 때 꼭지점의 좌표 3,11이니까 이거 최대값 바로 나오시죠. 최대값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온다. 따라서 최대값은 11이 됩니다. x는 3에서 최대값 1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함수값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죠. 그쵸? 요 밑으로 계속 작아지잖아요. 뭐가 제일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번 x값의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게 범위를 잡아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안 됐을 때도 그래프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범위가 제한이 됐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미리미리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번 요것도 그래프 그리시려면요.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이거 좀 빨리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도 돼요.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이죠. 근데 요거 전개해보면은 상수항이 플러스 4가 나와요. 근데 위에는 플러스 6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2를 해줘야지 이게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도 2,2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얘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그랬을 때 꼭지점 2,2 찍어줍시다. 여기가 2,2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죠. 그랬을 때, 자, 꼭지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꼭지점 보시면은 x좌표가 2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3 중에 2는요 3에 더 가깝죠. 그쵸? 2는요 마이너스 1이랑 3 중에 3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x는 3이 어딨냐? 2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인 점은 좀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2부터 3까지는 숫자가 1밖에 차이 안 나지만 2부터 마이너스 1은 3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만큼 x는 마이너스 1이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함수값이 언제가 최대가 되냐라고 했을 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시작해서 3일 때까지 딱 여기까지만 그려져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쵸?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게 되고요. 그건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요 위의 식에다 대입하든 뭐 아래 식에다 대입하든 적당히 여러분들 편한 곳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디 대입하든 11이라는 값을 얻게 되실 겁니다. 최소값은 뭐 이미 구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꼭지점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최소값은 이제 꼭지점의 y좌표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최대값 11이고 최소값은 2가 됩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이제 2번도 해볼 거고요. 2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네요.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묶이겠죠? 그랬을 때 밑에 거 전개하시면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그러면은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지 4가 나온다? 이거 좀 헷갈리시려나? 자, 밑에 거 전개했을 때는요.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9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13을 해줘야지 이제 상수항이 4로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꼭지점은 3,13이 됩니다. 그쵸? 보통 요런 문제는 다 꼭지점을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확인해 보니까 범위가 0부터 2까지죠.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맘 편히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x는 0인 점이고요. x가 2인 점은 좀 더 위에 있겠죠. 그럼 이제 누가 보더라도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이 0부터 2까지 주어진 그 범위의 경계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꼭지점은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더 위에 있는 x는 2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될 거고, 위에 있는 식에다가 적당히 대입을 해주시면은 최대값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x가 0일 때 나오게 될 거고, 최소값은 x가 0일 때 대입해 보시면은 그냥 4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 모두 구해줬고, 기본적으로 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만하시겠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그 두 개 연결 짓는 거, 그리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 끝나고 기말고사 범위에도 당연히 이 내용들을 응용하는 게 나오게 돼요.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내용이랑 한 번 더 얽혀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좀 나중 얘기긴 하지만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내년에 수학 2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80페이지 문제 6번부터 문제들 풀어볼 거고,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접하란 얘기죠. 판별식이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식 세우고서 판별식 0 쓰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는 0이라는 식 세울 수가 있고요. 판별식 쓰시면 되죠. 자, x 앞에가 2a니까 4분의 d 쓸게요. 그럼 절반에 제곱하면 a제곱이고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 판별식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는 0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a 값의 합은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요 식 있죠.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게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이시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랬을 때 요 2차 방정식에서 a의 값의 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a는 얼마, a는 얼마 이런 식으로 a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a 값들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1이 될 거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값의 합은요, 그냥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직접 a 값들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요거 왼쪽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따라서 a는 0이고 또는 a는 1이다 이런 식으로 a 값 두 개를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해서 더해도 당연히 a 값의 합은 1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그 a 값들을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버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7번으로 넘어가셔서 요 그래프가 이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a,b 값 그냥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 y는 fx라는 요 함수가 있고요. y는 뭐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 함수가 있어요.
그 두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두 그래프 교점의 x좌표가 존재한다면 그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냐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뭐 비단 2차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줬죠. 그쵸? 그럼 그게 뭐예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랑 x축 연립하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요거의 두 실근이 뭐다? 바로 지금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b죠. 마이너스 2랑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을 줬기 때문에 두 실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b인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b니까 마이너스 2b죠. 요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값이 5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b값이 5죠? b는 5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요.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2라고 해주시면은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8번 2차 함수랑 직선을 줬죠. 교점의 x좌표 또 나왔죠. 그럼 이거 뭐예요?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고 곱이 3이다. 방금 했던 거 또 하라는 얘기죠. 그쵸? 교점의 x좌표랑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으니까 얘도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네요. 자, 요렇게 2차 함수랑 직선 연립을 하시고요. 한쪽으로 잘 몰아서 우변이 0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주실 수 있을 거고 더하기 4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시면 판별식 아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는데 자, 이 친구 지금 두 근의 합이 바로 x좌표의 합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됩니다. 그 값이 4라고 했으니까 4는 뭐랑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이랑 같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 문제에서 3이라고 줬죠? 그게 뭐랑 같다? 2분의 4 마이너스 b랑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 엄청나게 자주 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정리하시면은 A값, B값을 바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은요. A 더하기 3이 나옵니다.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1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에서요. B값이 나오겠죠. 양변에 2 곱하면은 6은 4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값 A, B의 값은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2다 라고 해주시면은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8번도 역시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7번이랑 유사하죠. 그러면은 9번 갈게요. 직선이랑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2차 함수가 두 개 나왔는데 하나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나머지 하나랑은 만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를 정하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주어진 2차 함수랑 연립을 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 쓰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판별식 쓰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정리하셨을 때 4k 더하기 1이 되고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k의 값의 범위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봐야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차함수가 바뀌었어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인데 얘랑 x 플러스 k 연립했을 때 이제 방정식,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때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해 주시면은 식이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판별식 쓰시면 되겠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네, 요것도 4k 나오는데 마이너스 11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는 k 값이 4분의 11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k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나죠. 그쵸?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돼요. 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네요. 0부터 4까지라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차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네요.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하란 얘기죠. 그럼 이거 2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의 절반에 제곱을 해주시면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9 해주시면은 원래 함수랑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더하기 k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럼 꼭지점이 3, k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차함수 그래프 예쁘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3, k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근데 범위는 0부터 4까지라고 줬죠. 그럼 0하고 4 중에 4가 3이랑 더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x가 4인 지점이 될 거고 x가 0인 지점은 좀 더 왼쪽에 3보다 훨씬 더 왼쪽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랬을 때 최대값 뭐다? 여기서 나온다. x가 0일 때가 최대값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x에 0 대입해 주시면 k예요 그냥. 그쵸? x에 0 대입하면 k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미 구해져 있어요. 어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최소값은 k-18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수학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라고 하죠. 차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차는요. 0 이상인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차니까 k-18에서 k 뺀 것도 되지 않나요?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수학에서 차라고 얘기하면은 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k가 k-18보다 크잖아요. 그럼 k 빼기 18을 하시면은 차는 18이 돼요. 그래서 차는요 항상 0 이상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같은 값이라고 하면은 뭐 3과 3의 차를 구해라 하면은 그냥 0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차가 0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거를 빼주시면은 그게 차가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차가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틀립니다. 네, 18이라고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죠. 네. 이쪽 페이지는 의외로 순식간에 그냥 끝내버렸네요. 앞에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걸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니까
좀 빠르게 나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81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문제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1번 대표적인 활용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건 앞에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했었던 문제죠. 문제, 그 직각삼각형 안에 이제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을 때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는 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은요, 지금 한쪽 벽면에 길이가 40m인 철망으로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울타리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의 넓이가 최대. 이것도 넓이가 최대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면이 있어요. 벽면이 있을 때 디귿자 모양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울타리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의 넓이가 최대다 했으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요 넓이 최대를 구하는 문제구나. 그럼 우리가 넓이를 뭔가 식으로 나타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해요. 자, 그럼 가로의 길이를 제가 이렇게 합시다. 뭔가 여기서 가로는 한 번 나오고 세로는 2번 나오잖아요. 세로를 x라고 해볼게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는요, 우리가 y라고 쓰실 수도 있지만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길이가 40m짜리로 디귿자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자, 이미 세로의 길이는 2x예요. 그런데 최대 길이, 지금 최대 길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 전부 다 합한 길이가 40인데 세로의 길이 합한 게 2x예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바로 40-2x라고 그냥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물론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세로 x, 가로 y니까 2x 더하기 y는 40이다. 따라서 y는 40-2x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요거 쓸 시간에 그냥 바로 생각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요게 바로 나오도록 연습하시면 좋고, 우린 최대한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넓이를요,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fx, 요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이게 최대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전개한 다음에 완전 제곱을 포함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 이미 인수분해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자, x축과의 교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x가 만약에 0이면은 fx 0 되죠. 그리고 x가 얼마여도 되냐면은 20이어도 fx는 0 돼요. 이게 바로 뭐다? x축과 교점의 x좌표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된 형태식은 보자마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좀 더 크게 그립시다.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0이랑 20이구나. 이거를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x좌표 나오죠. 꼭지점의 x좌표는 10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직사각형의 바닥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된다? 선생님 요거 x가 10일 때 꼭지점이니까 저기가 최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자, x가 10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10이고요. 가로의 길이는 20이네요. 세로 길이 10, 가로 길이는 40-2x니까 20이 된다. 그리고 물론 이거 단위 붙여주셔야죠. 선생님, 요게 답입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었으면은 운 좋게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서술형이면은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x는 10이 최대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범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실생활 문제, 이런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가 숨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는 무조건 범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활용 문제, 이런 활용 문제라면은 그 범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범위를 찾을 수 있냐? 먼저 첫 번째, 길이니까 길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길이는 무조건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자, 가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세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길이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먼저 x는 0보다 크다. 뭐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40-2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0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x의 범위는 0부터 20까지인가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요것만 쓰셔도 틀려요. 왜 그러냐? 문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괄호치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단, 울타리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줘야 되냐면요. 가로의 길이가 40-2x죠. 얘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x에 대한 범위가 또 나오게 되죠. 그럼 3x가 4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x는 3분의 40보다 작다라고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범위랑 합쳐주셔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요. x가 0보다는 크고 3분의 4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보다 크고 3분의 40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요. 0부터 어딘진 모르겠지만 3분의 40까지 이쯤까지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도 다행히 x가 10에서 최대값을 갖기는 하네요. 그래서 답을 내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으면 범위를 안 찾아줬을 때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완벽한 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범위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저 단 울타리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요 얘기는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생활 문제에서 범위 잡을 때 길이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0보다 크다로 잡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가로의 길이든 세로의 길이든 0이 되는 순간 저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기에다가 등호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쵸? x가 0이거나 40-2x가 0이면은 그건 이미 직사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등호를 빼서 뭐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등호를 뺀 형태의 부등식만 쓰는 편인데요. 그 답지 보시다 보면은 뭐 문제지나 다른 거 푸시다 보면은 이게 길이가 나왔는데 등호를 뭐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영향을 미치진 않고 어차피 최대값 구한다 했을 때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경계에서 등호를 넣냐 마냐 요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빼는 편입니다. 근데 막 그거를 넣어서 쓰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12번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x는 2라고 했어요. 엄청난 정보를 줬죠. 그쵸?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2란 얘기잖아요. 그쵸? 자,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축의 방정식이 x는 2래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다? 꼭지점의 x좌표가 2란 얘기예요. 그쵸? 물론 y좌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2차 함수에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fx는요.
x-2의 제곱으로 시작하고 플러스 상수 이렇게 k 달아주시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뭐 2,k가 꼭지점인 요런 2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근데 f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f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하면 되죠. 그쵸? 뭐 연립할 거다?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1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랑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k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쭉 전개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을 한 거예요. 그럼 요거 식 쓰셨을 때 요렇게 2차 방정식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고, 얘가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x 앞에 마이너스 4죠? 절반에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k 플러스 5 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끝났죠? 뭐예요? fx는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식이 완성이 됐죠. 그럼 얘랑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인데, 요 전개하시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이 값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1이랑 3에서 x축과 만나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지금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x축과 x는 1이랑 x는 3에서 만나게 되죠. 1 넣으면 y값 0이고 3 넣으면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점의 좌표는요 1,0이랑 3,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요게 제가 보여드린 첫 번째 풀입니다. 식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은 같아요.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으니까 꼭지점을 알고 그러면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 저 친구는 옆으로 밀어두고요. 두 번째 풀이 봅시다. 자, 가에서 이제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했죠. 근데 이제 나 보시면요. f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f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fx 더하기 1은 0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쵸? 요 fx 더하기 1을 새로운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통째로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쵸? 2차식 fx에다가 1 더한다고 걔가 뭐 갑자기 뭐 1차식 되고 이럴 일 없잖아요. 그대로 2차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f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fx 플러스 1은요. 자,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을 가지는데 가에서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했으니까 fx 플러스 1도요. 얘도요. 축의 방정식이 그대로 x는 2예요. 왜죠? 기존에 있는 fx에다가 1을 더한다고 축이 바뀌나요? 아니죠. fx를 y축의 이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위로 올려준 거잖아요. 평행이동 시켜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축이 바뀐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1이라는 요 식도요. 요것도 뭘 가지고 있다? 축의 방정식이 x는 2니까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쵸? 자,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 뭐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우변에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fx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fx식을 그냥 바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 중근 가진다는 얘기는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풀이에서도요, 요거를 적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판별식 썼죠, 여기서. 판별식 쓸 때 그냥 얘를 바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부분 일로 한번 가져와서 볼게요. 얘요.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1-k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x는 2라는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이 사실 바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안 쓰더라도 완전제곱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은 좀 더 빠르게 k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첫 번째 풀이보다는 그냥 두 번째 풀이로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익숙해지시면은 저게 더 빠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뭐 그 다음은 똑같죠. fx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조금 색다르게 가볼까요? 자,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했을 때 나오는 x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x-2의 제곱은 1이니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x값은 3이거나 1이 되겠죠. 거기서 바로 x축과 만나니까 우리가 찾는 점 3,0이랑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셔도 당연히 괜찮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직접 식을 세우는 문제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거 판별식 쓰란 얘기죠. 그쵸? 그럼 판별식 씁시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고 x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싫으신 분들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시면은 a제곱에다가 플러스 4b가 될 거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질 거예요. 그럼 기역은 자동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기역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기 전에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냐? 기역 니은 디귿이 막 서로 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나올 수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앞에 거를 힌트 삼아서 다음 걸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을 힌트 삼아서 디귿을 푼다거나 기역을 힌트로 니은을 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역 니은 디귿이 진짜 셋 다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런 경우들은 오히려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요. 보시면은 니은에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죠. 그쵸? 그럴 때는 기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기역에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4b가 0보다 크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어떤 거 할 수 있냐? a제곱은요. 0 이상이에요. 아니죠. a는 0보다 크죠.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a제곱도 0보다 커요. 그러면은 0보다 큰 거에다 4b를 더했을 때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b도 0보다 클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쵸? 왜냐면 이미 a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b는 0이어도 돼요. b가 0이어도 어차피 a제곱이 0보다 크니까 기억 성립하죠. 그러면은 b가 0보다 클 필요는 없네. 그러면은 니은은 틀린 게 됩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는 반례라고 불러줘요. 반례라고 불러줍니다. 반대되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는 0이어도 a제곱 더하기 4b는 0보다 커지니까 반례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b가 0보다 클 필요는 없다. 사실 b가 0보다 작아도 돼요. 그쵸? a제곱 더하기 4b에서 0보다 커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b를 적당히 좀 절대값이 작은 음수로 적당히 잡으면은 a제곱 더하기 4b 해도 충분히 0보다 클 수 있어요.
그래서 b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x값의 범위가 0부터 a까지일 때 fx의 최소값은 b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이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최고점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 x값의 범위 0부터 a까지라고 줬는데 지금 이거 그래프 그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 따질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 범위, 주어진 범위의 경계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어쨌든 x가 0일 때랑 x가 a일 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미리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경계의 값, 걔를 대입을 해보시면요. x가 0일 때 f0은 b가 돼요. 그리고 x가 a일 때도 심지어 b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0노도 b고요. a노도 b란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0일 때랑 a일 때랑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2차 함수를 그리셨을 때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요. 이런 식으로 y값이 b인 점이 바로 x는 0인 지점이랑 x는 a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x값의 범위가 0부터 a까지래요. 그러면은 0부터 a까지구나. 이렇게구나. 그랬을 때 최소값은 바로 나오죠. 최소값은 바로 b가 됩니다. 얘가 최소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x는 0 또는 x는 a에서 최소값 b가 나옵니다. 물론 뭐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0과 a의 평균 x가 2분의 a일 때,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이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시면은 좀 요령이 생기면 할만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얘도 조금 까다로워요. 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직사각형에서요. AB는 X축 위에 있고요. CD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 이제 넓이가 아니라 둘레 길이의 최대네요. 그럼 이제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만 구하면은 끝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뭐 어떤 식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경우에도 식을 세워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그래프 좀 가져와 볼게요. 키워봅시다. 충분히 크게 이렇게 키워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좋다. 네. 자, 일단 제가요, 요 가로의 길이를 나타낼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높이라는 거는 결국에 C나 D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높이가 되죠. 그쵸? C랑 D에서의 함수값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 함수값을 갖냐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편의상 A의 좌표를요 t, 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A의 좌표가 t, 0이니까 D도 X좌표는 t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가 됩니다. 그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하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세로의 길이 이미 구해버렸네요.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자, 제가 A를 t, 0으로 잡았죠. 그 말은 바로 요 길이 원점부터 A까지의 요 길이가 바로 t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지금 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A까지의 거리가 t라고 하면은 요 지점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도 똑같이 t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저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주셔야 될 텐데 다행히 위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위에 주어진 식을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죠. 그러면은 이거 0일 때 0 나오고 6 넣어도 0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은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요런 식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x는 0이랑 x는 6에서 x축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좌표가 6,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전체 길이가 6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6에서 2t만큼을 뺀 6-2t가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요.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t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죠. 더하기 가로의 길이는 6-2t예요.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고 둘레는 이 값을 전체 2배 해주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t에 대한 이런 2차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밖으로 빼낼게요.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겠네요. t-2에 제곱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계산 잘 한번 해보세요. 요거 플러스 20 나옵니다. 이 문제 풀 정도면은 여러분들 요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레의 길이가 나왔어요. 둘레의 길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t가 2일 때 최대값 20 나오겠구나 라는 거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서술형에서는 감점돼요. 자,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는 범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활용 문제, 직접 식을 세우는 이런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범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t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t의 범위를 보실 때, 자, 여기서요. 요 t도 길이고요. 요 6-2t도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t의 범위를 t도 0보다 크고 6-2t도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럼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나오게 됩니다. t는 0부터 3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0부터 3까지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데, 좀 다른 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지금 5부터 a까지 5a의 길이를 t로 잡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저 t라는 값이 어디까지 가질 수 있냐? 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x는 3이죠. 그럼 요 딱 중간이 x가 3인 지점인데, 요 a라는 점이요, 이 x는 3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럼 직사각형이 이런 형태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이 a라는 점은 원점에서부터 x가 3인 이 지점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t값도 0부터 3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는요, 꼭지점이 2,20이 나오고 0부터 3이면은 여기부터죠. 그러니까 t가 0인 지점, 그리고 t가 3인 지점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찾는 범위는 0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다행히 여기서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최대값 t는 2에서 나오니까 최대값은 20이다. 답 내는 데는 문제가 없게 나오죠. 하지만 서술형이라면은 이렇게 범위까지 챙겨주셔야 이제 답이 완벽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4번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식만 잘 세워주시면은 결국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풀리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조금 어려웠던 41페이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81페이지까지 다 한번 해봤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 대단원 문제 풀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